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가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헤르미스탁 하창원 본부장,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롭게 보는 조합입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가장 밑에 있는 5위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호재성 뉴스가 가득합니다. 추세를 탄 걸까요? 소외되었다라는 말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던 것 같은데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질문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계속해서 이 조선 쪽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네. 하나오션 중심으로의 대응책을 짜는 게 맞나요? 조선 쪽에 대한 탄력을 어느 방향성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예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진단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조선주들 중에서 좀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하는 종목이 이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뭐 해당 종목군들을 좀 기준점으로 잡고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이제 저점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뭐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조선업은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면은 뭐 물론 부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뭐 호판이라든지 뭐 인력난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노후 선박들 그리고 LNG 선에 대한 이런 수요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박의 교체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가 일정 부분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도크를 또 어떻게 채우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선업 특성상 3번에서 4번 정도 이런 대금들이 나눠서 들어오게 되는데 벌써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기 영업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부터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물론 저점에서 봤을 때는 일부 좀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전에 뭐 조선업들이 굉장히 좋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 정말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턴을 하는 초반 라인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전에 삼성중공업 그때도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라는 시선이 있었는데도 그때 삼성중공업을 추천해 주셨고 지금 목표가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앞서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본다면 조금 더 봐도 된다, 욕심을 더 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전달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대한 이런 가격 부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들고 온 종목은 맞아요. 현대미포조선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이 종목도 이제 천천히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종목도 좀 더디게 움직였었던 이유가 이 회사도 분기 영업이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됐습니다. 중소형선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인 이런 선박 인도량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죠. 한 58% 정도가 있고 그것들이 나가면서 이제 신조선가들이 반영이 되면 연간 실적은 뭐 충분히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 저는 현대미포조선 충분히 후발로 뭐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4사라고 언급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의 매수 관점은 유효한 걸로 저희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선 조금 더 다른 시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아직도 괜찮을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길게 보세요. 얼마나 길게? 5년이요. 5년이요? 네.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저는 조선주를 만약에 장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장기 관점으로 보면 어느 섹터를 보시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조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석유화학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정말
예금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5년 정도 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조선주 투자한다라면은 저는 무조건 찬성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저는 지금은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가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지금 5월 말 이후에 8만 5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급등 나오고 나온 다음에 좀 쉬고 있고, 그 이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먼저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이 추세가 계속 가긴 힘들어요. 조정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고 봐지고, 저는 조선주 같은 게 만약에 뭘 살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10만 원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12만 원인데 10만 원 좀 너무 무리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넓게 길게 한번 보세요.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차트 넓히게 되면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단순히 흑자 전환으로 해서 주가 가는 것들은 작년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뭐 흑자 전환 기대하면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주를 받고 설계를 하고 건조에 들어가고 인도를 하고 이런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수주를 받고 설계해서 건조 들어가는 데만 17만 3천 세제곱미터, 요게 LNG선 표준이거든요. 요게 설계하는데 한 18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이제 흑자 수주가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게 반영되는 게 올해부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올해 흑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흑자는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바랄 거거든요. 근데 그 턴어라운드가 내년부터 이제 흑자 수주 받은 것들이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가서 실적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조선주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정도 보고 길게 보면서 이 종목을 한번 대응하게 해보게 된다라면은 큰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거지, 조선주를 뭐 단기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많이 올랐다, 뭐 이거를 뭐 추적해야 말이냐,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조선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네. 지금은 아니다, 도정을 기다리자란다면, 그러면은 이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주변주라고 하면은 조선 기자재 네네. 아니면은 뭐 해운 이렇게도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보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그쪽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고, 저는 1승이라는 종목을 여기저기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아시다시피 LNG선입니다. 고부가지선 계속 수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통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그 이제 또 카타르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전에 카타르 1차 수주 때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이 수주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봐야 한 척씩 차이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때 당시에 11척 받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10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이 9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차 수주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만 볼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넓게 보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한국조선해양이 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정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10만 원이 과연 올까라고 한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옵니다.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처럼 조정도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고 길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라 말씀드리고 싶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1승 보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해운은 아직이라는 관점이신 거죠. 왜냐하면 화학도 앞서 같이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해운과 화학 둘 다 많이 내렸고 바닥 따지기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는 쪽이라서 해운 쪽도 그런 시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아니다. 해운은 그러니까 해운을 볼 거냐 아니면 그 중에 한 종목을 볼 거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 보냐 그러면 아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보면 흥하이온만 이제 빨간색 불이잖아요. 네. 요게 결국 유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가 때문에 지금 뭐 벤젠이한지 뭐 부타딘 이런 것들 스프레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흥하이온이 어디에 특화가 됐냐면은 석유화학 운반선 있잖아요. 여기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제 부양책 얘기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흥하이온만 강한 거기 때문에 종목만 본다라면은 뭐 저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거고, 해운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SC, FI도 봐야 되고 비단도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해운주는 조선 기자재보다는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군요. 조선 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좀 사이즈가 큰 섹터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로는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5호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동차주 저희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에도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뉴스가 계속 쏟아져서 저희도 계속 자동차 반응이 있을까 체크를 좀 해봤는데 어제는 사실 반응이 세게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면 5거래일 만에 빨간불 그리고 양봉의 길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본부장에게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강세 오랜만에 시작해서 보는 것 같거든요. 갈수록 강해져요. 어떻게 연결고리를 짓고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의 움직임에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긍정적인 시각 좀 더 가져도 될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저점 라인에서 올라갈 때도 항상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고점 라인에서 좀 조정이 나올 때도 조정 시 매수를 하자라고 그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상 자동차 부분에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뭐 P단과 Q단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지만 사실상 그런 물음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 뭐 내수부터 해외 물량까지 상당 부분 좀 좋게 흘러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물론 주가가 반영이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런 판매량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견조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주저하는 정책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저는 또 유효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 현대 그룹들 보시면 뭐 EV9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대규모 투자에다가 또 전기차에 대한 또 공격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이전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22만 원 라인대까지가 단기적으로 매물대 상단 라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좀 흐름들을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에 박스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간 조정들은 당연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의 이런 Q단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환율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본부장님? 최근 이쪽도 조금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해서요. 그렇죠.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이전에 좀 수혜를 많이 봤죠. 근데 이번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Q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매량 부분에서의 좀 견조한 흐름들 사실상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거와는 사실 차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Q단만 좀 저는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괜찮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큰 틀에서 좀 이야기 좀 잡아봤고요. 정 팀장님과도 추가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베트남 순방 모멘텀과 여기를 연결고리 짓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관련해서 뭐 현대차 베트남 시장에서 1위 탈환 나선다라는 기사들이 같이 쏟아지는 구간에 마침 그 일정에 있어서 이 모멘텀도 있을지 궁금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모습 그려볼 수 있을지도 함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게요. 오늘 자동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게 해요. 이제 조정이 끝난 것인가 네.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맞아요.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데 오늘 말씀하셨듯이 뉴스는 되게 많아요.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10년간 109조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레벨 4 투자에 대한 부분도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 얘기도 있고 근데 어떤 거라고 좀 명확하게 콕 집을 만한 게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조정이 끝난 건가? 아니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번 주까지 그냥 지켜볼래요. 지켜보고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20만 원대 가격이잖아요. 지금 20만 5천 원인데 일단 어쨌든 얘가 갈 거면 21만 원 돌파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따라잡아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봐요. 만약에 간다라면 다행이지만 못 가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났나? 라고 판단해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21만 원 돌파가 안 돼가지고 못 가게 되면은 지금 잡는 게 또 손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못 갈 경우에 어떤 리스크까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한 번 더 지켜보는 것도 맞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뉴스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급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은 뭐냐? 일단 현대차 그룹 그리고 기아차에 대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주가 흐름은 오늘 일단은 저는 보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 다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기준점이 네. 있으실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뭐 뚜렷하게 매수하는 신호가 나올 때라던가 기술적으로 어떠한 선을 회복했다던가 이런 기준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렇게 수급을 보실 때 외국인이 산다 해서 사고 기관이 산다 해서 사고 이렇게는 안 해요 저는. 어떤 부분을 보냐면은
이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은 저는 한 번씩 어느 주체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느 주체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저는 수급의 변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과는 어떤 달라진 어느 주체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주체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왔다라면은 이 수급의 균형이 바뀐 게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네네. 되긴 하겠네요.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저희 시장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 이야기하면서 시장 분위기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할 거고요. 큰 틀에서 지금 사이즈가 큰 2차 전지주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팀장님과 먼저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팀장님, 저희 궁금한 점이 이렇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보유자분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영향으로 지금 2차 전지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지 로드맵 좀 제시해 주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굳이 한다라면은 그 섹터 내에서 저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매도로 하라고 저는 됐다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날짜를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6월 14일 이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상승이 조금 이제 주춤해졌거든요. 주춤해진 상황인데 잠시만 이게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4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지수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6월 14일이 맞을까요? 6월 네. 14일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장대음봉이 나왔잖아요. 화면 보시면은 나왔는데 이날 아시겠지만은 에코 프로 BM을 포함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저런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그때 당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게 중국의 양극재 기업이 미국의 미시간주에 공장을 만든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다음날 바로 반박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리포트 내용을 저도 참고를 봤거든요. 봤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IRA 법안을 보게 되면은 양극재하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그 부품에서 구성 소재라고 해가지고 부품에서 제어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그런 습세를 파고들어서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핑계가 돼가지고 저런 음봉이 나온 거고 지금 현재까지도 2차 전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6월 14일 기점에서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힘이 좀 빠졌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단 테슬라 같은 경우 계속 주가 상승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연결시키는 종목들을 무조건 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스페인에 전기차 공장 만들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인도 쪽 가서도 공장 만들 때가 또 브리핑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장을 만들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장비 필요하죠. 네. 그러면 장비단 쪽으로는 어떤 그 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비단을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충전 방식도 PACS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저는 2차 전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조건 2차 전지를 사고 기다리면 오르던 그 시절은 갔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추이도 면밀하게 뉴스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정한 본부장님께도 추가로 충전 포커싱해서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몇 번이나 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리뷰를 하긴 했어요. 사실 테슬라가 가진 그 모멘텀 힘이 정말 강하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슈퍼차저긴 해요. 연속 성장으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만 오전에 튀었던 종목, 오후에 튀었던 종목 계속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변화된 관점 본부장님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때 한번 급등이 나와서 윗꼬리가 달릴 때도 맞아요.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야 된다. 왜냐면 인프라 쪽으로,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충전소가 더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전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이걸 얼마나 좀 급속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무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부분들에서는 좀 언급을 드렸었고요. 다만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우상향이 되고 있지만 워낙 급등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온방전환해서 끝나는 종목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대응은 어쩔 수 없이 좀 짧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종목 하나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S트래픽이 이게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유라테크부터 시작해서 뭐 디스플레이텍, 휴맥스홀딩스, 휴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약간 좀 차별화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전에도 계속 꼬리가 많이 달렸었던 종목군들은 거의 뭐 변수가 없이 꼬리가 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종가 매수하고 다시 시초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음날 시초에 또 이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던지 그렇게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 테마를 본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는 S트래픽의 흐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위는 저희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그리고 테마 성격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꾸준하게 커버를 했던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은 개별적인 두산 마켓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큰 그림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본부장님과 계속 대화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이제 일정상으로는 오늘 밤 런던에서 열립니다. 뭐 그 이후에 수주 모멘텀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 재건주에서도 그리고 기계 그 내에서도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만 이 일정 앞둔 상황에서 오늘 오후장의 포인트는 어떻게 본부장님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저는 뭐 단기적인 이슈 오픈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오늘 뭐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었던 SY도 그렇고 금강공업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 꼬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전거래일에 조정이 나올 때 뭐 프로그램에서도 좀 강력하게 매수들이 좀 들어왔었고 시간에서도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좀 꼬리를 만들면서 지금 강력하게 눌렸죠.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시간에서의 상승력이 나오고 그 다음 그 개장을 했을 때 좀 눌리는 경우는 대부분 좀 차익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회의를 바탕으로 좀 이벤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정말 뭐 우리나라에 엄청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대감에 불을 뿜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모듈러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재건주로 했을 때 지금 사실 엮이는 섹터가 너무나도 많아서 맞아요. 근데 건설 기계는 전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블록딜 이슈로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뭐 진성 TC라든지 뭐 후발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왜 이쪽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상 건설 기계가 슈팅이 나오게 됐었던 주 요인은 북미 지역에서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들이 나오면서 실적 베이스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우상향 기조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재건을 하게 되면 중장비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더 상승력이 나오는 부분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뭐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또 중국의 부양책들 또 미국에서도 부양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한해서는 뭐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밖에처럼 뭐 미치에너지가 너무 높은 쪽에서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진성 TC 같은 후발 주자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도 북미에서의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보셔도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북미 매출하면 그런데 본부장님 두산 마켓이 대표 주자잖아요. 그런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가 있습니다. 3월에도 그렇고 워낙 이 물량 관련 이슈가 많은 종목이긴 한데 할인율 상당하긴 합니다만 물량이 또 소화되면 두산 마켓에겐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지 이게 또 신규 매수 자리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보신다면 이쪽을 보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뭐 사실상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고점 라인에서 블록딜이 나오는 거에서는 사실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약간 고점의 시그널로도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한 7에서 8% 정도에서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유지가 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두산 밖에씩 강력하게 눌림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일부 차익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실적을 오픈을 했을 때 잘 나왔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잘 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뭐 블랙딜 이슈가 없는 쪽이 더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일단 두산 밖에서는 살짝은 보류를 하시고 나머지 건설기계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 해지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은 섹터에 관해서 유지를 해주셨어요. 워낙 관심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니까 정 팀장님께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정말 다른 걸지 조선에서 보여줬던 만큼 추세가 형성되면 무섭다라는 말을 기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두산마켓이 브레이크를 걸진 않을지 여러 관점에서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기계 섹터는 지금 팀장님께서는 보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템포 쉴 가능성을 일단 좀 보는 게 좋겠죠. 두산마켓 영향도 있을까요? 두산 밖에 영향도? 아니요. 일단은 뭐 두산 밖에 영향이라기보다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오늘 열릴 거라는 뉴스가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상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1차적인 뉴스 선반영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 선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SYG 정부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뉴스 선반영, 그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한 기계 쪽 같은, 뭐 기계 쪽은 이제 북미 쪽 매출 잘 나오고 뭐 유럽 쪽 매출 잘 나오고 이제 앞으로 중동 쪽을 누가 과연 잡을 건가 아마 이게 대장이 되지 않을 건데 그래서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뭐 그쪽만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만약에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솔직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어찌 보면 이 블록딜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의 핑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두산마켓을 신규 매수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 5만 원 아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게 조금 오늘 하락 큰 폭이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 이 블록딜은 단순히 수급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궁금한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지면 땡큐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올해 연말이 되게 되면 올해 말 안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파일럿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모듈러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병원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마 앞으로는 핀셋으로 조금 이제 찝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국토부 장관이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또 RBK 그룹이라는 종목이 또 부각이 됐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또 새로운 수혜주를 시장에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RBK 그룹 같은 새로운 수혜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입에 주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부각된 종목을 따라잡든지 아마 이 두 가지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2위까지 저희 올라왔습니다. 이제 1위 짧게 보도록 할게요. 1위 테마성 짙은 이슈인데요. 교육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본부장님과 짧게 이 이야기는 커버하고 넘어갈게요. 테마의 영역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지금 오후장까지 교육주의 움직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짧게만 코멘트 듣고 이거 넘어갈게요. 네, 저는 테마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육주들의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그냥 한 종목이 뭐 정치 테마랑도 사실 일부 종목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일단 급등이 나오면 교육주들은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킬러 콘텐츠 관련된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큰 뭐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의 논리로 일단은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까지 체크 받아봤습니다. 오늘 빠르게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원픽 차례대로 들어볼 텐데요. 본부장님의 원픽 이어서 먼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조선 기자재 중에서 성광밴드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조선주 쪽에서는 일단 거의 다 한 번씩 다룬 것 같아서 이제 기자재로 하나씩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관련된 흐름에서 좀 쫓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피팅 업체 중에서는 태광과 성광밴드가 양분을 하고 있고 성광밴드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죠. 그리고 실적도 상당 부분 좀 좋았었던 부분들에다가 뭐 이제 LNG 서플라이 투자 증가라든지 뭐 이런 캡티브 수요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 한 달 정도 전부터 뭐 리포트들이 좀 있었는데 목표 주가가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방이 현재 주가로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방력 굉장히 좀 크게 열려 있고요. 뭐 저 역시도 수주잔고나 이런 앞으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천천히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만 원인가요? 목표가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낮게 목표 일단 설정하셨을까요? 1차로는 17,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전고점 라인 부분인데 뭐 어쨌든 이 부분을 뚫어주면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2만 원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최근 5일선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9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원픽도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저는 아까 1승이라는 종목을 이미 언급을 해가지고요. 아, 네네. 그래서 오늘 탑픽은 이제 원픽은 이제 1승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 조선중공을 선택을 했어요. 결국 선택을 했고, 그래서 1승 같은 경우에는 LNG선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FOS 알리라 그래가지고 액화된 LNG를 이제 기체로 만들어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재개 설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LNG 터미널을 만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개 설비가 많이 부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5,300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4,2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닥 하창한 본부장,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